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요즘 우리는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사회, 후세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 사회입니다. 지난해 말로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연세가 드시고 힘들고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요양원을 찾게 됩니다. 요양원을 찾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어야 요양원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요양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되게 많은, 오히려 살려고 들어가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살려고 들어가는 그 요양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4일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이고 어머니 최은순 씨가 운영에 관여하는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의 부실 운영과 노인학대 의혹을 조속히 조사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후 4월 28일 남양주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경기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온 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이번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터넷 매체 서울에서의 보도를 통해 이미 확인된 부실 식자재 사용과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에 대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남양주시의 위생 점검을 요구하였고 4월 29일 실시된 점검 결과 조리사 마스크 미착용, 조리기구 오염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22년 건강공단 정기평가에서 해당 요양원이 어르신 배설관리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최종적으로 양호평가를 받은 점,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행정적 허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전 통지 후에 실시되는 행정조사만으로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서울의 소리 보도 이후 해당 요양원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위법 사실을 은폐하고 내부 고발자를 회유하거나 예압을 가하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의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에 이어 노인 요양원까지 이런 만행의 뒷배경은 없는지 남아있는 증거들이 사라지기 전에 조속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남양주시 온요양원 실상을 취재한 서울의 소리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요양원 대표인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실질적인 운영자인 어머니 최은순 씨 고발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운용 대표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서울의 소리 정대택 고문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서울의 소리 강전호 총괄 이사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요양원 사태의 실상을 증언해 주실 지부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활동가 송영도 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기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발언 순서에 따라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소리 백운용 대표님의 발언 들으시고 안진걸 소장님, 지부장님 이런 순서로 발언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대표 백운용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친정 일가 윤석열 장모 일가의 남양주시 온요양원 비리 탐사 보도를 한 후에 많은 언론들이 후속 보도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기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요양원 문제는 저희가 이걸 취재하는 가운데 이게 온요양원 김건희 패밀리의 온요양원의 문제뿐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요양원들이 있는데 제대로 우리가 보도를 했든지 요양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제대로
그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또 감시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지만 대한민국에서 요양원 안 간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라도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면 요양원으로 가는데 저희 서울에서는 요양원의 어떤 운영을 좀 노인들을 위한 운영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다. 윤석열 장모 일가의 요양원 비리 고발뿐 아니고 다른 대한민국에 한 5천 개의 요양원이 있다는데 이 요양원들이 이 사건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요양원 운영에 좀 더 그 어떤 법이 정한 규정 범위로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특히나 노인분들 70이 넘으신 노인분들은 이번 서울에서 보도 온요양원의 비리 통로는 남의 일이 아니다. 내 일이다. 지금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우리는 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번 온요한 보도를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노인 여러분들의 이번 보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국 어디 요양원도 제대로 노인이 좀 더 편히 사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다른 요양원 실태도 좀 보도를 해주시고 취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진걸 소장님.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의 소리의 탐사보도 그리고 또 전진수고님의 계속되는 대응활동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그 국정농단을 제일 먼저 폭로하고 그 전후에서 윤석열 김건희 불법 비리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랑 제가 만든 별도의 조직이 있는데 그 이름이 윤석열 김건희 일가 온갖 비리 진상 규명 국민 모임입니다. 오죽하면 수없이 많은 NGO를 제도 만들어보고 참여했지만 윤석열 김건희 일가 온갖 비리 진상 규명 국민 모임이라는 모임이 생겼겠습니까? 이채 양명주 사건, 장고조작 사건, 그리고 원래 온요원에 있었던 건강보험 불법 급여 사건에 이어서 저희들이 이자들이 탐욕과 특혜를 가지고 온 인생을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요양원만큼은 설령 건강보험 급여 비리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거기에 입소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님이 되지만큼은 제발 인간적인 처우가 있기를 영원했는데 이번에 서울의 소리 탐사보도를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서울의 소리 고발하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노인 학대는 기본이고 유기치상 보호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5년에서 10년 전에 요양원 초창기에 그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비인간적 치료가 크게 문제가 됐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한겨레 신문 기자분들이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르포 기사를 내보냈는데 정말 그때 아프신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있던 분들 할머니 할아버님을 요양을 모셨던 대부분의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분들이 노력됐고 정부나 지자체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사실 요즘에도 보면 맷집 건너 한 집들마다 어머니 아버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실 텐데 저도 자주 가봤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을 그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곳이 있죠. 바로 그 중에 핵심이 온 요양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장모, 대통령의 처남, 대통령의 부인 그 일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런 심각한 천연공단 범죄가 자행됐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함께 공부해 주시고 기자님들께서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국민의 당무에 개입하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고 온갖 선거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한 거 검찰이 웬일인지 고발 조사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서울중앙지검 갑니다. 이건 역시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주요 비리 중에 하나이죠. 이채 양명주 사건과 함께요.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가 있었는데요.
정말 정치검찰이나 법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억이 안 난다 인식의 문제를 이자표 뒤져서 만에 사냥을 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창명 사건, 서울 양평고속도 사건, 이 요양원에서 벌어진 천인공날 보면 이런 것을 징치하고 다시 이런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서울소리와 함께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온 요양원의 모든 불법을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리소리 강준호 총괄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 저희 서울의 소리는 2024년 11월 11일경 위 온 요양원 근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내란숙의 윤석열의 처가에서 2017년 9월경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금남리에서 운영하던 러브호텔을 리모델링한 노유자 시설인 온 요양원을 위 윤석열 처남 김준의 명의로 개설하여 럭셔리 호텔급 시설이며 서울에서 30분 거리라고 홍보하여 입소자를 모집 운영하며 윤석열의 장모 최은수는 아들 김진우와 공모하여 입소 노인들의 식음료 부분을 공급하며 불량식품을 제공하고 입소 노인들을 학대하고 공단 보험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취재하여 2025년 4월 21일 돈이 최고야 23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편을 방송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거나 뉘우침이 없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등 악행을 계속하여 오늘 짜로 윤석열의 장모 최은수와 처남 김진우를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고하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 주실 분인데요. 아마 이 지구 원요양원의 실태에 대해서 제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기자님들도 힘도 좀 주시고 원요양원의 실태가 정말 적나라하게 조금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보자님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장모가 운영하고 김건희 엄마가 운영하고 김건희 오빠가 운영하고 있는 온 요양원에 근무를 했던 제보자입니다. 윤석열의 장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정말 다른 기관보다는 그 모든 시설면이나 뭐 여러 환경이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근무를 해보니까 그 요양원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은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선생님입니다. 정대택 고문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석열 일가와 22년째 성사를 계속하고 있는 정대택입니다. 제가 작년 2024년 11월 21일 날 이 사건 제보를 처음 받고 우리 서울의 대표인 백은정 대표님과 합동으로 취재하다가 이제 이게 공표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오늘 지금 오는데 저한테 처음 제보한 그 보호사, 요양보호사를 오늘자로 대기 발령을 시켰다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처가에 악랄한 악랄한 뭐 이런 형태들을 우리 서울에서 우리 매체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언론인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온 요양원에 여러 가지로 파악되고 있는 불법적 운영에 관련된 자리가 첫 자리는 아닙니다만 아마 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